그거 들었어. 김형수 아저씨 말이야.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에이, 또 고혈압이었나? 아니, 심장마비였대. 근데 다행히 바로 전화해서 살았지 뭐야. 혼자 있을 땐 그런 일이 더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되면 진짜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생명줄이라니까.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혼자 사시는 분 혹은 낮 시간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행동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방법 모두 실제 생명을 살린 사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특히 혼자 계시는 시니어 분들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무서운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만이 심장마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속삭이듯 찾아오는 작은 이상 증상 하나가 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에이, 위장 때문이겠지. 오늘따라 피곤한가 보다. 조금 누우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시간 동안 심장은 산소를 잃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5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건강, 생명,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해도 정확한 대응을 한 사람들의 생존율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참았다가 쓰러진 분들은 대부분 이미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74세 리처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치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이 느껴졌습니다. 속쓰림 같기도 하고 가스 찬 것처럼 더부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게 들이쉴 수가 없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위장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가슴 압박감, 식은땀, 숨참은 심장 신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전화기를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심장마비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숨이 막히는 느낌이 전부였는데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시작이었을 줄이야. 다행히 그는 응급처치를 잘 받았고 병원에서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에 따르면 불과 10분만 늦었어도 심근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손상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생존 전략은 그 조용한 신호를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 대처하자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영상, 지금 이 순간이 그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누우면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괜히 소란 피우긴 싫어. 이런 생각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심장을 도와주진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린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펌프인데 이 펌프가 고장나면 우리의 몸 전체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낮 시간 혼자 계시는 분들은 괜히 전화해서 민폐되면 어쩌지,
괜히 응급차 왔다가 별일 없으면 민망하잖아. 그렇게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의료진은 괜히 부르면 화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부르신 거라면 다행입니다. 괜히 안 불렀다면 더 큰일이죠. 78세 린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근육통처럼 찌릿한 느낌이 왔고 곧이어 속이 울렁거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얼마 전 간호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땐 가족보다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린다 씨는 망설임 없이 구급대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는 7분 만에 도착했고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지만 현장 대응을 통해 병원 도착 전까지 심정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소장의 말에 따르면 도착 당시 이미 위험한 부정맥이 진행 중이었으며 전화가 5분만 늦었더라도 심장 정지가 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운전해서 병원 가야지, 혹은 자식 불러야지 하는 판단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시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운전해서 가다가 도중에 쓰러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자녀에게 먼저 전화해 얘야, 엄마가 좀 이상한데 하다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대로 의식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순간 구급대원이 아니라 일반 가족이 옆에 있다면 산소 공급 장비도 제세동기도 심장약도 없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수분이 지연되고 그 사이에 뇌 손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누가 먼저 오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가족은 나중에 연락해도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19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망설임 없는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녀에게 후회 없는 내일을 남기게 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딱 두 문장을 새겨두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119다. 기다리는 건 생명을 거는 도박이다. 이 영상 보시는 오늘부터는 그 도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심장마비 상황에서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바로 평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이 되면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생명 구조에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스피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서랍을 뒤지느라 1인분 허비. 전화기는 머리맡에 없고 거실 충전기에 꽂혀 있음. 문은 항상 안쪽에서 잠겨 있고 열쇠는 문 반대편에 걸려 있음. 이런 것들이 전부 생존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들입니다. 심장마비는 단순히 심장 통증이 온다 쓰러진다가 아닙니다. 수분 단위로 생존 확률이 달라지는 질환입니다. 의료진이 집 안으로 30초라도 더 빨리 들어와 심장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뇌 손상과 심장 손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76세 최진수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슴 중앙에 묘한 조임을 느끼고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초기 협심증으로 빠르게 조치받고 회복했지만 그를 구조한 구급대원이 남긴 한마디가 뼈아팠습니다. 문이 미리 열려 있어서 30초 이상 빨리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강제 진입하느라 몇 분은 더 걸렸을 겁니다. 그 문 한 번 열어둔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생존 확률을 높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일상 속 구조화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눈에 보이는 곳에, 전화기는 항상 침대 머리맡이나 식탁에, 문은 가능하다면 비밀번호 자동 도어락으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실수는 뭘까요?
바로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위기 상황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움직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도 열어야 하고 전화기도 찾아야 하고 물도 좀 마셔야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십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이미 산소 부족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부정맥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심장 문제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앉거나 누워서 심장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허리를 바닥에 대고 기대어 앉기, 팔과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기, 숨쉬기 편한 자세로 천천히 호흡하기. 81세 김미숙 씨는 가슴 통증이 왔을 때 일단 부엌 정리 좀 하자는 습관대로 움직이려다 예전에 봤던 영상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아프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좋아하는 푹신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곧 도착한 구급대가 그녀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그 선택 하나가 내 심장을 버티게 만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최고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인지 말입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나 보다는 무력감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미안하고 몸이 아픈 것도 민폐 같고 이 나이에 뭘 더 바래하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힘줄을 스스로 끊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심장마비는 당신이 나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당연한 생리적 변화일 뿐이고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특히 60대에서 70대 이상 남성 어르신들 중엔 아픔을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아프단 소리 하냐? 어르신 체면에 응급차 불러서 뭐가 되냐?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응급차를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족을 위한 배려요. 당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존엄한 결정입니다. 83세 최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그는 평생 교사로 근무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났을 때도 처음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손발이 떨리는 걸 느낀 순간 예전에 주치의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숨만 천천히 쉴 수 있어도 심장은 잠시 버팁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심장박동은 빠르게 불규칙해졌지만 도착한 구급대가 즉시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지금 그는 다시 손주들과 산책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최치연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제 늙었구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날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거였다는 걸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심장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한 의학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보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행동을 하신 겁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 결심은 당신의 생명을 더 길게, 더 당당하게 이어줄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7가지 단계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쓰는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나 팔에 묘한 압박이 오거나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른다면 위장 때문이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가족보다, 이웃보다, 지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응급 요청입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괜히 불렀다가 하는 걱정은 생명을 구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심장에 이상이 올 땐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말은 최소한으로, 호흡은 최대한으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아스피린을 씹어 드세요. 의사 지시와 조건 충족 시 혈전이 심장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알레르기나 금기사항이 없다면 입안에서 씹어서 흡수되는 속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평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준비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앉거나 누워서 몸을 고정시키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물 가지러 가지 마시고 약 찾으러 가지 마세요. 심장은 지금 더 이상 움직이라는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가능한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그저 숨만 쉬고 기다리세요. 여섯째, 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가능하다면 구급대원이 당신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23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2분에서 3분이 바로 당신의 심장입니다. 일곱째, 호흡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정한 리듬을 잠시 진정시켜 줍니다. 숨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지금은 글자로 읽고 계시지만 위급한 상황에선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존의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지도를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는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된 분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젠 그냥 혼자 있는 게 위험한 건 알지만 어쩌겠어. 이런 생각, 이 영상 보신 이후부터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계셔도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노트에 한번 정리해 두시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이 영상 하나 덕분에 살았다는 댓글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정말로 달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조용한 무너짐 앞에서 침착한 준비와 정확한 행동만이 당신을 다시 내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심장을 그리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